저희가 꼭 소개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팟캐스트를 유튜브에서만 해왔었는데 좀 더 듣기 편하게 하시려고 팟빵에서도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대를 안 하고 있었던 내용인데 둘동님이라는 분께서 저에게 5,000원을 후원해 주셨어요. 축덕카드 할인된 분만큼 저에게 후원을 해주셨는데 저희에게 이 5,000원은 5천만 원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의 가치 있는 팟캐스트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해주신 여러분들의 후원금은 제 개인적인 사비로 쓰여진다는 점. 농담이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적당히 불어오는 바람과 따뜻한 햇살. 그래서 우리는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참 축구 보기 좋은 계절입니다. 이제 곧 더워지고 습해지는 여름을 앞두고 이 좋은 시기에 행복한 축구를 보기 바랬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최대한 승점을 얻어야 하는 시기, 5월에만 얻은 승점은 0점. 5전 전패, 5연패. 구단 역사에도 몇 없는 사례가 펼쳐지며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기, 많은 상황들이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수원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현재까지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를 이야기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오늘 팟캐스트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수원 축구, 우린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오늘 참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데 나오신 패널분들의 마음도 편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한 주 푹 쉬고 찾아뵙는 패널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정면 왼발의 카즈키 건너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꼴다방의 막내 브라이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주 사는 개랑 총사계 강윤입니다. 이거 준비들을 다 해오시는구만. 매주 달라지는데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뭐 각자 저희가 지난주 팟캐스트를 쉬었기 때문에 잘 쉬셨는지 모르겠어요. 브라이언은 이탈리아 출장 다녀오셨잖아요. 네, 현지 잘 다녀왔고 한 잠을 3-4시간밖에 못 자는데 이틀 동안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한국 와서도 이게 시차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아예 네. 그냥 시차 적응이 안 된 채로. 네, 그래서 뭐 그래도 촬영 잘 하고 해서 보람 있고 또 조심히 감사히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그 이탈리아식 제스처를 너무 많이 배우셔가지고 제가 뭐 직관 때 너무 많이 사용하셨어요. Grazie ragazzi. 본지어르노 이렇게 나오더라고. 제가 감독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랬고 브라이언이 그때 이탈리아 출장 잘 다녀오셨고요. 버너스님은 레고랜드 다녀오셨다고요? 네, 25일날 가족들과 모처럼 이제 나들이를 다녀왔는데 제가 7시간 동안 놀이기구를 12개를 탔거든요. 와우. 야,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강행군이었는지. 그리고 제가 다음날 조기축구 나갔다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습니다. 어허. 피로 누적에 의한 부상이 가능한. 네. 피로 누적에 의한. 근데 너무 재밌었고요. 이 재미를 저만 느낄 수 없잖아요. 많은 아버님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고랜드는 입장권 내고 가능한가요? 예? 죄송합니다. 뭔 개그죠? 드립니다. 드립니다. 레고랜드에서 내고 가능하냐고. 뭔 드립이죠? 이거 나중에 아재 개그 배틀 한번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유님은 또 청주에서 찰리바 박건하 감독님 잠깐 만나셨던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그 우리의 건버지. 박건하 감독님께서 지금은 이제 국가대표 그 임시 코칭 스텝으로 합류를 하셨지만 이번 시즌부터 쿠팡플레이 중계진으로 합류를 하셨어요. 그래서 마침 제가 사는 충북 청주 홈 경기서부터 중계를 시작하신다고 그래서 그 박건하 감독님을 매우 좋아하는 저희 수원 팬 중에 희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과 함께 찾아뵈러 갔어요. 그래서 평소에 술을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그 청주 지역 전통주도 선물해 드리고 또 우리 꼴다방 마그넷도 드리면서 꼴다방의 존재를 좀 각인시켜 드리고 왔습니다. 네, 박건하 감독님 댁의 냉장고에는 골다방구에 마그넷이 붙어있는 걸로. 근데 이게 감독님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조금 있었는데 이 애증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만두시게 된 거에 대해서 아쉬워서 농담으로라도 수원 경기는 안 봐. 난 수원 경기 중계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농담으로 하시는데 그러면서도 내용은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어떤지. 친데레야. 내일 오피셜 뜨나? 이럴 거면은 다시 하든가. 기다리고 있는데. 기억. 박건하 감독님이 수원 최근에 들어서 성적이 그나마 제일 좋았던 시절을 이끄셨기 때문에 또 이제 그만두셨을 때가 다들 아시겠지만 팀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책임을 지고 또 나가셨기 때문에 아직도 뭐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또 박건하 감독님 찾아뵙는 모습 보니까 너무 반가웠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부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수원 축구는 우리가 잘 쉰 만큼 잘 모셨던 것 같습니다. 잘 지내지 못했죠. 오늘 정말 해야 될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우선 지난 서울 이랜드전을 잠깐 돌아보고자 합니다. 패널분들께서 서울 이랜드전 각각 어떻게 보셨는지 경기장 직접 다녀오신 브라이언님께서 먼저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랜드전을 봤을 때 경기력을 잡으려다 결과를 놓친 수원 삼성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연패를 끊어내고 분위기 반전이 시급했던 홈에서 경기가 나름 잘 됐어요. 잘 맞고 중원에서 잘 풀어나가고 역습을 시도했었는데 어느 정도의 역습이 먹힌 것은 있지만 또 손쉽게 결과를 가져오진 못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에게 주어졌던 찬스가 꽤나 있었는데 이러한 중요한 흐름을 제때 못 살리고 난 것들이 결국 상대의 분위기로 넘어가서 역전하는데 기회와 발판이 되지 않았나 싶었던 경기였습니다. 네, 골대만 2번 맞췄었죠? 네, 맞습니다. 네, 축구계의 국룰인 것 같습니다. 넣을 때 못 넣으면 역관 감당한다. 네, 국룰이 현실이 됐던 순간이고요. 또 건어스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결과를 확인했었는데요. 후반 40분까지 1대 0이길래 드디어 이기는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9시 넘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1대 3이더라고요. 어라라? 저는 이제 순간 너무 피곤해가지고 헛것이 보이는 건가? 여기 꿈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차마 풀 경기는 못 보겠어서 이제 하이라이트만 봤는데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진짜 재수가 없으려니까 이렇게 재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현장에서 본 저희는 어떻게 했습니까? 꿈꾸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예, 강효님께서도 이 경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집에서 집관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번 시즌에 선제골을 넣은 경기는 결과가 좀 좋았어가지고 그쵸. 예, 선빵 넣으면 항상 거의 좋았죠. 그래서 뮬리치가 선빵을 갈기길래 혹시 했는데 혹시나 기대한 제가 바보였습니다. 혹시가 역시가 됐죠. 우리가 작년 강등 시즌에도 5연패가 있었나요? 네, 작년 9월 23일 대전 원정이죠. 그때 김병수 감독님의 마지막 경기였는데 그때 지면서 4연패까지 기록을 했었고 뜬금없는 프런트들의 판단으로 김병수 감독님이 경질이 되시면서 4연패에서 경질되신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 소방수로 염기훈 감독 대행으로 인천 원정이었을 거예요. 첫 인천 원정 패배를 하면서 이제 5연패까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한번 이겼습니다. 그래서 5연패가 포항전인가에서 이겨가지고 끊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한 감독이 5번을 연달아 지진 않았어서 뭐 이보다도 여파가 더 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1부와 2부의 차이를 감안했을 때 수원이 1부도 아니고 2부에서 이렇게 그것도 하위권들이었단 말이에요. 뭐 서울 이랜드 정도를 빼면 5연패를 당할 줄은 정말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특히 4연패 당한 아산 원정에서 팬분들의 분노가 정말 대폭발했고 또 그때부터 기미가 있었던 걸로 보여서 결국 서울 이랜드전이 마지막 마지노선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마저 패배하니까 팬들은 또 한 번 버스를 막아섰고 우리가 사랑했던 레전드를 떠나보내게 된 그러니까 염기훈 감독이 자진 사임을 발표하면서 수원이 또 한 번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 염기훈 감독님의 선임 이야기를 먼저 다시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선임 과정, 강윤님께서 대표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선임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테니까 최대한 주요한 그 사실들 위주로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작년 강등의 위기 속에서 스플릿 라운드 7경기를 앞두고 기존 감독이었던 김병수 감독을 갑작스럽게 해임합니다. 그리고 염기훈 코치를 감독 대행으로 선임하는데요. 이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서 구단은 자진 사임이라고 발표를 했으나 김 감독은 경질이라고 밝혀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도자 경험이 전무했던 감독 대행의 체제로 스플릿 라운드를 맞이했고 그 한계로 인해 결국 수원은 강등이 됩니다. 차기 시즌의 승격과 또 수원이라는 이 명가의 재건을 위해 팬들은 경험 많고 능력 있는 감독의 선임을 기대했습니다만 올해 초인 2024년 1월 9일 수원 삼성 블루윙스의 제9대 감독으로 염기훈 감독의 취임이 발표됩니다. 염기훈 감독의 취임 발표에는 크게 2가지의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팬들이 기대한 경험 많고 능력 있는 감독이 아닌 경력이 일천한 염기훈 감독을 선임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좀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던 거짓말이 밝혀졌던 건데요. 네네. 그 강등이 확정된 후 임명된 박경훈 단장이 복수의 후보를 놓고 고민했다라고 밝혔지만, 그리고 한 달여의 선임 과정이 있었다라고 밝혔지만, 알고 보니 이미 염기훈 감독을 내정한 상태로 시간만 보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밝혀진 계기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모 축구 커뮤니티에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염기훈 감독의 사진 파일을 확인해 보니까 사진 파일이 제작한 날짜가 작년 12월 19일에 촬영된 사진인 것으로 밝혀져서, 아, 그러면 강등된 지 2주 만에 감독을 확정 지었고 발표를 한 달이나 있다가 뒤에 늦게 했구나라는 게 밝혀졌고, 그것에 이제 팬들이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임라인이 안 맞았던 거죠. 그렇죠. 그죠. 네. 네, 이렇게 선임 과정에서부터 잡음이 많았고, 또 우리가 만족할 만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선임된 게 아닌 만큼 시작부터 염기훈 감독에 대한 우려가 많았고, 그 결과 리그가 시작해서도 팬들이 감독을 외면하는 결과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네, 설명을 정말 잘 해주셨는데요. 아시겠지만 올해 이제 염기훈 감독이 선임되고 나서부터는 트리콜로에서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시즌 경기에 들어가서 염기훈 감독, 그러니까 염기훈 콜을 안 하기로 이제 의견이 모아져서 전혀 그런 콜이 나오지 않았어요, 시즌 내내. 자, 이렇게 팬들이 반대한 이유, 또 팬들의 반응, 우리가 왜 반대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먼저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건너스님 먼저 말씀해 보실까요? 저는 이제 다른 문제는 다 차치하고, 그러니까 선임 소식을 들었을 때 개인적인 감정을 긍정이냐 네. 부정이냐로 나눈다면 저는 51대 49로 긍정이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이 대행 때의 성적이 나쁘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당시에 그렇죠. 선수들의 투지나 경기력 또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그리고 어쩌면 이게 마지막이 제 개인적인 진짜 의견인데, 어쩌면 저는 K 아르테타의 탄생을 기대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난번 팟캐스트에서 제가 언급드렸었는데, 선수들의 멘탈을 케어하고 단합시키는 데는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네. 게 좀 부족하더라도 선수단의 퀄리티가 좋으니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은 이제 달랐고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우려하셨던 모습이 결국에는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브라이언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는 선임이 된 과정에서부터 전 부정으로 봤었던 게, 앞서서 많은 저희 수원 레전드 분들을 잃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염려한 게 제일 컸고, 잘한다 한들 사실 성적이 제일 좋았던 건 맞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이게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제일 컸었고,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로 크게 기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프로 선수였던 사람이 설사 플레잉 코치를 였다 한들 경험적인 부분에서 현저히 떨어지고, 큰 특색과 철학 혹은 뭐 트랜지션을 통한 수원을 승격을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한 큰 의문점이 저는 항상 있었어요. 경기를 이기면서까지도. 그래서 당시 선임된 후 그리고 경지를 외치던 팬들도 대부분 말했던 게 골든타임과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때가 있다. 그런 감독의 매물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고 돌아 이렇게 선임을 하는 게 맞는 선택이냐고 이야기를 꺼냈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염기훈 감독님의 탓이라고 하기보다, 먼저 저는 프런트가 염기훈 감독을 부임하는 방식과 우리가 승격을 이뤄내야 할 방법이 적절한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 물어본다면 정말 수원을 사랑하고 수원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는가부터가 프런트에게 묻고 싶고, 마지막으로 좀 매번 레전드들을 이렇게 우리가 악감정까지 가져가면서 비난하는데, 프런트들은 뒤에서 무엇을 하였고 더 나은 대책으로 수원의 위상을 높이지 못할 망정 왜 이런 섣부른 판단으로 선임을 했는지, 근본적인 문제는 프런트한테 있다고 봅니다. 네. 강유님께서도 이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박경훈 단장이 취임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기대한 것이 기존에 문제 많았던 그 수원 프런트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난 쇄신을 기대했던 건데, 이 박경훈 단장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미 기존 프런트의 의사로 염기훈 감독을 선임했다는 것 자체부터 팬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또 그 선임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된 것이 아닌 그냥 선임됐고 믿어달라라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이 있었기에 팬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저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청주 백반기획 편 찍었을 때 의견이 그거였잖아요. 이왕 선임된 거 그래도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꼭 수원은 안 좋은 쪽으로는 기대보다는 그 높은 확률로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권을 긁는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 복권이 요즘 들어서는 안 긁히고 안 좋은 쪽으로만 예상되어 있는 게 꼭 실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정말 운이 없는 건지 아니면 팀 자체가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 건지 그런 생각도 들었고, 제가 이번에 보면서 느낀 게 더 이상은 감정적으로 뭐 감독의 선임이나 뭐 행정적인 문제나 뭐 전술적인 거나 감정적으로 하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 선임됐을 때도 저 또한 감정적이지 않았었나라는 좀 생각을 이제 와서 좀 들었고요. 어쨌든 잘 되길 바랬으나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쪽으로 이어져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복권은요, 안 될 확률이 훨씬 높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복권을 이제 더 이상 긁지 말아야죠, 저희가. 근데 이게 복권을 긁은 수준이 아니라 거의 코인을 갖고 있던 비트코인의 자산이 다 날아간 느낌이에요. 오히려 약간. 굉장히 불안정한 코인을 구매해놓고 이게 떡상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우리 다 이 비트코인이 떡상하길 바랬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너무나 아쉬운 결과가 나왔고, 그렇다고 염기훈 감독이 시즌 3월에 개막했으니까 딱 3개월 만에 사퇴하는 건데 문제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딱 두 가지로 나눴는데 1번은 염기훈 감독의 공격 축구의 실패이고 2번은 감독 및 코칭 스태프들의 욕심이 1번과 2번으로 나뉘어지는데, 우선 그 축구적으로 봤을 때 염기훈 감독님의 선빵 축구죠. 공격 축구를 잘하지 못했다고 우선 보고 좋은 경기력으로 압도했다라는 건 일로빈을 돌면서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긴 경기들을 보았을 때 전폭적인 멘탈리티와 하고자 하는 마인드가 어느 정도 그 라커룸 토크에서 섞여 있었지만 그게 우리를 압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다고 보고, 경기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염기훈 감독의 자질이나 능력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보다는 단지 자신만의 축구 철학과 명확한 구상이 잘 안 먹힌 게 사실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말했듯이 이를 대처할 플랜 B나 방향이 단지 좀 부족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 리그 초반부터 대거 이탈을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수원 삼성은 2부에서도 스쿼드나 뎁스면에서 가장 좋은 팀이기에 선수 탓을 할 수가 전 없다고 봐요. 그래서 팀 자체의 분위기나 사기가 한두 번 지면서 떨어진 게 확실히 보였고, 그걸 발판 삼아 올라왔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염기훈 감독의 경험 부족과 여러 복합적인 것들이 겹쳐 더욱더 암울해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어서 건어스 님도. 저는 방금 첫 번째 말씀드린 것과 상반된 얘기인데요. 선수단 장악에 오히려 실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 잡음이 나오기도 했고요. 선발을 내보내달라고 하면 아예 명제시켜 버릴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기력이나 성적이 좋으면 선수들도 이제 반감을 가지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염기훈의 리더십이 잘 먹히지 않았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4라운드 부산전 팟캐스트에서 비슷한 패턴으로 지게 되면 선수단 내부에서 감독 전술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될 거고, 그러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4월에는 성적이 좋아서 이제 물타기가 된 것이라면 5월에는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우려했던 상황이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강윤 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5월에 이 연패가 사임의 직접적인 원인은 되었지만 이달의 감독을 받았던 4월에도 경기력에 대해서 팬들이 우려가 컸습니다. 감독이 원하는 바는 물론 있었겠지만 리그가 시작한 지 5월까지 3달의 시간이 지나도록 그 원하는 바가 제대로 한 번도 구현되지 않았던 느낌? 그것 때문에 팬들은 불안해했고, 그것을 구현하지 못하는 게 결국 코칭 스태프의 능력의 부재라는 게 드러났기에 팬들의 비판을 받아들여야 했고 결국 이런 결과가 난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결국 우리가 가장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장 원하지 않는 결과를 직접 겪어야 했습니다. 범학에서도 나왔듯이 퇴진콜을 하다가 자진사임을 발표하시니까 또 바로 염기훈 송이 나오고요. 타 팀들은 또 이를 두고 조롱과 비난도 하는 것 같은데, 단순히 요 상황만을 보자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우리가 추앙했던 레전드와 팬 간의 대립하는 모습, 범학만 굳이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시즌 내내 이뤄졌던 이 모습 어떻게 다들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저와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제가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에서 퇴진콜을 하다가 자진사임 후에 응원가를 부르는 모습에 저는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예전에 정준하 씨 유행어 중에 그건 저를 2번 죽이는 거예요, 이런 게 있거든요. 염기훈 전 감독을 2번 죽이는 행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비참하게 했다.
선임 됐을 때부터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거는 힘들겠구나 생각은 했지만 이런 식의 이별이 될 줄은 생각을 못했고요. 예, 마음이 좀 착잡했습니다. 저는 그 염기훈 감독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그 리얼블루라는 정책의 완벽한 실패를 봤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수원의 감독을 맡았던 리얼블루 출신의 모 감독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인데요. 수원이란 팀에서 뛰었던 선수 출신이라면 이 팀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좀 잘해보고 싶다. 좀 과감하게 표현하면 영웅이 돼서 이 팀을 내가 뛰었던 그 전성기의 시대로 다시 돌려놓고 싶다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이 힘들다고 본인을 찾아왔을 때 내가 이 팀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이게 부담스럽다, 내가 맡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잘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절을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주변에선 뭐 독이든 성배니 이러면서 아무리 만류를 해도 자신이 어쨌든 이 팀을 돕고 싶다는 마음에 수락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리얼블루라는 거는 능력 없는 프론트가, 좋은 감독을 선임해올 능력이 없는 프론트가 팀을 사랑하는 레전드들의 마음을 이용한 행위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싶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팀을 떠난 많은 레전드들도 상처를 받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레전드들을 그런 식으로만 이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팬들도 상처를 받았고, 구체적이지도 않고 의미도 없고 결국 실패로 돌아간 아주 최악의 정책을 펼쳤던 게 아닐까. 그리고 그 실패를 염기훈이라는 2010년대 이후 최고의 레전드의 실패를 보면서 확인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리고 또 지금의 프론트들도 잊지 않고 크게 반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지적해서 이 프런트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유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듣고 있으니까 제가 정말로 울컥할 정도로 지금 가슴이 좀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그렇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뭐 염기훈 감독님의 사임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개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떠나보낸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듣고 계신 분들은 좀 뭐 다르게 생각하시거나 좀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라이어님도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우선 그 버스를 막는 행위 자체를 좋게 보지를 않고요. 뻔하기 너무 자주 돼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계속해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고 보고, 단지 감정적으로 나아가 화풀고 하는 방식뿐이지 효율적인 이야기가 그 순간에는 많이 오고 가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상대방도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할 것이고, 버스를 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게 그 현장에서 사실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아산전과 이랜드 전 뻔막을 보면서 많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었고, 나아가 너무 인간으로서의 염기훈이라는 사람을 모독하고 비난하는 게 너무 그게 당연시 여겨지는 게 싫었어요. 듣기 좀 너무 버거웠고, 그 사람도 잘하고 싶은데 못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대놓고 반말로 누가 욕 찍찍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랑 같이 웃고 울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좋지 못하게 들렸고, 또한 염기훈 감독도 못 버티고 사임 의사를 발표하고 올라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갔다고 해서 갑자기 응원가를 부르고 그러는 게 조금 너무 이중성의 이상함이 보였고, 또한 염기훈 콜 및 응원가를 하지 않겠다고 반다에서 이번 시즌에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부분에서 이게 좀 염기훈 감독만이 문제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팀이 몰락한 건가 생각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무지 그런 콜을 한 거에 대해서 살짝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뭐 요거 좀 마무리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보태드리면, 저도 개인적으로 범악이라는 그런 행위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패널분들께 개인적으로 대화하면서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근데 아무래도 조금 제가 이제 그 당시 팬분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자면, 워낙 소통의 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뭐 유럽 축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게다가 성적이 너무 안 좋다 보고 또 평일에 그렇게 힘들게 가셨던 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좀 많이 폭발해서 의견을 듣고 싶어서 나왔던 행위라고 저는 뭐 이해는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또 갑자기 이루어진 뻔하게서 서로 간에 논리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뭐 계속 이렇게 다들 감정적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했던 얘기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또 그 한편으로는 그거를 이제 감독이라는 인간 염기훈이 그냥 거기서 다 감내하면서 듣는 모습 보니까 당연히 마음도 아프고, 또 그 마지막에서, 그러니까 서울 엔드 전 끝나고는 퇴진 콜이 나오다가 다시 이제 염기훈 콜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우리가 나가길 바랬던 모습 한켠에는
이 선수 염기훈에 대한 미안함이 남아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벌어진 게 저는 너무 불행하다. 그리고 다시는 좀 이런 상황이 이제는 일어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프렌트 트리콜러에서도 이제 이런 버스 막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랄까요, 좀 컨트롤 하겠다? 이제 어느 정도는 좀 트리콜로에서 좀 응집된 모습으로 이제 운영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공지를 했더라고요. 앞으로는 이제 누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뭐 팀 성적도 좋아지고 또 팬들 간에 소통하는 그런 자리도 좀 많아지면서 이제는 우리 좀 이런 모습이 수원에서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을 전해드리고요. 그래도 자진사임의 후폭풍이 거센 것 같습니다. 하룻밤 사이에도 뭐 루머들이 쏟아져 나와요, 지금. 뭐 일부 기자들도 이에 좀 동조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악의적인, 그러니까 팬들에게 책임을 좀 씌우는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뭐 각종 루머나 이런 기사들, 아까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진짜 지랄도 풍년이다. 네. 지랄은 욕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 그래요?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입니다. 네, 공중파에서도 나오고요. 욕이 아닙니다. 네. GR도 풍년이다. 네. 네. 딱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서 이 부분 또 어떻게 보셨는지 다른 패널들 분께서도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냥 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기 좋은 상황이겠죠. 남들이 보기엔. 리그를 선도하던 클럽의 몰락과 그 클럽의 레전드의 씁쓸한 퇴장, 이런 것만큼 자극적으로 쓰기 좋은 게 없겠죠.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이 지금의 언론 환경이 자극적인 기사로 조회수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자들이 아주 저열한 방식으로 우리 팬과 팀을 흔들면서 지금 입속을 채우고 있는데요. 해외 축구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히얼위고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와 그 영국 BBC 온스테인이라는 유명한 기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언론과 다르게 전혀 자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이 신빙성 있는 추측들을 통해서 이적설을 보도하기 때문에 유명세를 탔고 큰 주목을 받고 지금은 명기자로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하죠. 예. 네, 우리 기자분들도 팬들을 생각하고 이 산업을 생각한다면 지금같이 질 낮은 보도 태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언론이라고 인정해줄 수 있는 제대로 된 보도 형태를 갖추기를 좀 바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너무 속 시원합니다. 브라이언 님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금 뭐 추후 새 감독에 대한 방향성과 승격과 거리가 멀어진 것은 아닌지에 등의 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사실이고 아닐 수 있는데 어느 정도의 프레임을 계속 씌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우리도 기다려보는 방법밖에 없고, 그들은 악의적으로 글을 쓰든 안 하든 어차피 수원 삼성에 대해서 원래 좀 좋지 않게 쓰는 기자들 몇 분 있어요. 있거든요. 있어요. 예. 그런 분들 항상 원래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보고, 또 우리가 믿을 것들과 우리가 딛고 일어서야 할 것들만 생각해야 한다고 지금은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이런 비열한 방식으로 이야기들이 많이 나니까 팬들을 너무나 분열시키고 있는 것 같거든요. 화가 나더라고요. 양용모가 주장을 내려놨다더니 직접 본인이 밝히셨죠. 그런 적 없다고, 양용모 선수가. 이것도 어이없었고, 이거는 또 팬들 간의 루머였어요. 프렌트 트리콜러는 구단의 어용이다. 제가 운영진 몇몇 분이나 이제 친분이 있어서 최근 경기에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런 것 부분에서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혀 네버 어용이 아닙니다. 이런 악의적인 내용은 퍼뜨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팬들을 비판한 기사도 보면 수원은 강등당하고 아무런 팬들에게 대해 아무런 해명과 사과가 없고 구단 공식 채널은 마비되었었으며 팬들은 속이 타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팬들을 기만하면서 감독을 선임했고, 그런 거를 보면 팬에 대한 존엄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셨는지를 모르겠어요. 축구업계 종사자분들은 팬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팬들의 입장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구성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루머나 기사도 그렇지만 흔히 말하는 뭐 대단한 거 하나 터졌습니다. 강등 오적단에 실명은 거론하시면 안 됩니다.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사실 페북 게이트가 아닐까 싶은데 내용은 대충 아실 겁니다. 워낙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뭐 대충 보면 이런 거예요. 뭐 수원 삼성이 아닌 수원 제일기획이다, 뭐 이런 표현도 나왔었고, 또 이런 거 보니까 과거에 이제 삼성과 제일기획 간의 파벌 싸움이 그 루머가 아니었구나, 또 밝혀지는 순간이었고요. 뭐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저는 그 단체 톡방을 헷갈리고 그러신 건지, 무슨 논란될 발언을 분명히 알면서도 지금 수원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굳이, 그쵸? 예.
안 그래도 짜증나고 힘들고 열불나는데 또 그렇게 제일기획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렇게 들먹거리는 게 너무 좋지 않게 봤고요. 그리고 너무 열받는데 우리 팬들을 기만하는 행동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저는 정말 이 야망 없는 프런트들을 언제까지 우리가 정년퇴임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 좀 속이 아주 까맣네요. 네, 실명 거론 안 했습니다. 네. 네, 이어서 강유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이미 2014년도에 제일기획 산하로 제일기획의 자회사가 되었기 때문에 수원 제일블루윙스가 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와서 뭐 네. 갑자기 뭐 말하는 것도 우습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우리가 수원 제일블루윙스가 된 그 10년 기간 동안 성적은 계속 하향 곡선을 그렸고 결국 지난해 강등이 됐죠. 이 과정에서 예산이 줄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예산의 수준이 다른 K리그 클럽에 비해서 적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결국 강등 오적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제일 블루윙스라고 스스로를 폄하하는 말을 일삼았던 그 사람들한테 있는데, 자기의 책임은 생각하지 않고 팬들 탓을 하는 내로남불의 행동을 보였다는 게 정말로 우리 팬들을 분노하게 하는 행위였고, 기만하는 행위였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공개적인 어떤 창구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이 사람들이 두려운 게 없구나, 무서운 게 없구나라는 걸 느껴서 정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걸 이대로 넘겨서는 안 되고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제대로 해서 이 구단 정상화, 프런트 정상화를 위한 시발점으로 좀 삼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이어서 건너스님도 언급을 좀 해주시죠. 저는 처음에 이제 그걸 보고 그럴싸한 말이라서 속아 넘어갈 뻔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래나 저래나 감독 선임됐으면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결국에는 이게 다 니들 탓이야 하는 말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팬들이 네. 믿어주지 않았으니까 감독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말이어가지고, 감독 선임 루머가 돌 때부터 팬들은 반대를 했고, 근데 그걸 강행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책임질 사람들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걸 느끼면서 이분들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다른 생각은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구단 관계자들은 정말 팬들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무서워하긴커녕 무시하고 깔본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 팬분들이 이런 부분을 압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새롭게 개편된 프런트 또 운영진 분들께서는 정말 팬들을 두려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이를 헤쳐나가야 되는 그 중심은 결국 현재 뉴 프런트라고 불리죠. 박경훈 단장님 이하 새롭게 개편된 프런트들, 지금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담회 내용을 봤을 때 장기 계획도 있고 또 성적 부진이나 감독 사임을 대비한 계획도 있어 보였거든요.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보야님도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직 부임하시고 시간이 그리 오래 지나지는 않아서 바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부터가 뭐 진짜 시작이자 다시 뭐 새로운 감독을 부임하는 과정과 운영하는 부분에서 정말 첫 발걸음이라 생각을 하고, 아픈 레전드를 내보내게 되며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가운데 박경훈 단장님은 맡은 바에 소임을 다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강유님께서도 현재 프런트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솔직히 그 염기훈 감독 선임 과정에서 결국 프런트의 거짓말을 받아들였고 발표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박경훈 단장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박경훈이라는 사람 개인의 인생으로 봤을 때 수원이라는 이 리그에서 상당히 큰 팀이잖아요. 수원이라는 이 큰 팀을 정상화시켜 놓는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이 본인의 행정가로서의 커리어에 큰 이력을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서라도 부디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네, 지금 수원이 역사상 축구 선수 출신 첫 단장이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행보가 기존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긴 한데, 건너스님이 앞에서 콕 집어주셨습니다. 이제 결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제 실적주의 아니겠습니까? 예, 단장님 실적으로서 저희에게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모든 팬분들의 이목은 새로운 감독에게 쏠려 있습니다. 여러 후보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오늘 이 팟캐스트 준비하면서도 이제 고민이 많았어요. 이거 이렇게 하다가 업로드 때 감독 선임돼서 발표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런 부분 듣고 계신 분들, 만약에 저희가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면은, 또한 저희 예상이 틀렸다면은 넓은 아량으로
양해 또 용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 가장 유력하게 오늘 그 그러니까 기자분이 그 영상으로 하신 걸 봤는데, 지금 추측 인원으로서 가장 꼽히는 3인, 설경 감독, 변성환 감독, 그다음에 정경준 감독, 네, 세 분이 지금 평가받고 있는데, 뭐 물론 이 세 분이 아니라 다른 분이 되실 수도 있겠죠. 우선은 지금 기준으로는 이 세 분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각자 어느 감독이 제일 날 것 같다라는, 그냥 이건 개인적인 얘기로 해주시면 되고요. 어떤 부분이 기대가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각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기현 감독은 2부에서 크게 보여준 건 없는데 크게 못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경남을 맡고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매년 플레이오프는 갔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직접적으로 승격을 이뤄내진 못했어서 승격과는 DNA가 좀 멀다. 항상 경남은 승격에서 미끄러진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나왔었던 감독이고, 설사커라고도 하죠. 그래서 직선적인 축구 하면서도 조금 또 역습에서도 한번 혼란스럽게 경기를 이끌어주는 그런 느낌의 감독이었고, 정경준 감독은 부임하다가 결국에는 경질이 됐는데, 아무래도 우승 커리어가 있다는 부분과 또 전남이란 팀을 맡고도 2부 팀이 FA컵을 우승했다. 그리고 아챔도 갔었고, 그러한 면모에서는 수비 축구에 되게 단단하고 승격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만약 지금 이 3명 중에서는 제일 저희 팀도 수비가 항상 문제인 것도 있는데 공격도 마찬가지지만 시즌에 리그에서 잘 되려면 일단 수비가 항상 중요하다고 수비가, 저는 그쵸. 네. 그래서 전경준 감독의 수비를 갖춘 실리를 따지는 축구라면은 전경준 감독도 수원의 색채랑은 어떻게 보면 잘 맞출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오는 감독은 변성환 감독이에요. 근데 이분은 제일 생소할 거고 저도 생소합니다. 대충 조금 저도 찾아보고 했는데 변성환 감독님은 성남에서 유소년 12세 15세 맡고 나아가 성남에서 감독 대행 및 코치까지 했었고, 17년도에 지금 저희 단장님이신 박경훈 감독님이 부임을 하셨었는데 그때 코치로 같이 있으셨어요. 같은 사단 출신이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박경훈 단장님이 1년 있다가 나가시고 남길 사단으로 오면서 18년도에 성남이 감독 부임 이후에도 팀의 코치로 잔류를 했지만 성남 구단과의 합의로 코치직을 내려놓고 이제 대한축구협회 전임 지도자 활동을 해서 또 여기서도 어린 친구들 15세에서 16세 그리고 17세까지 국가대표를 맡았었는데 17세 월드컵에서 크게 좋은 모습을 보이진 못했어요. 3전 전패로 리그 탈락을 하고 좋은 폼을 보여주지는 못했으나, 근데 얘기 나오는 걸로는 계속해서 국가대표를 맡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협에서도 팀을 잘 만들어 간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변성환 감독이 어느 정도 신뢰를 받았던 부분이 있었고, 또한 저희 수원이랑 지금 현재 조금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라고는 전력강화 실장인 최영준이라는 분이랑 협회에서 같이 일을 했다라는 내용도 있고, 마지막으로 메탄 친구들을 작년까지도 했었는데 메탄 친구들 잘 키워서 메탄 친구들의 좀 스승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소년 네, 대표팀에서.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더 어린 아이들, 그리고 지금 더 이제 뭐 18살, 19살까지 된 친구들까지도 그래서 메탄 아이들 잘 활용해서 스승이라고도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변성환 감독의 지금 링크가 제일 진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브라이언님의 픽은 정경준 감독? 맞습니다. 네, 정경준 감독 한 표 나왔고요. 이어서 강효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설기현 감독은 그 별명이 어감이 너무 나빠서 우리가 지거나 그러면 엄청나게 또 그죠? 네, 그 조롱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올 것 같거든요. 맞아. 졌을 예. 경우에 예. 지렸다 막 이렇게 말을 하면 뭐 지렸다라는 표현이 요즘은 약간 리스펙의 표현으로도 가지만 아주 부정적인 표현으로 지렸다라는 말이 우리한테 따라올 것 같아서 어감 때문에 설기현 감독은 개인적으로 좀 반대를 하게 됐고요. 실력과 무관하게. 지금의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 보면서 생각하는 거는 누가 오든지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단 그 선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선임된다면 누가 오든 저는 응원하고 그 감독의 목소리를 소리 높여서 외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팬들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과정에 투명함이 있어야 되고, 선임된 이후
박경환 담장이 그냥 믿어달라라는 식의 말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감독을 선임했고 이 감독이 기대하는 바는 뭐고 어떤 과정을 거쳤다. 후보는 누가 있었다라는 것까지 분명하게 밝혀서 얘기를 해준다면 우리 팬들이 그 내용을 보고 신뢰를 하고 더 응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시대가 변해서 이제는 믿어주세요. 이런 식의 감정적인 호소가 먹히는 시대는 좀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명확하게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변성환 감독 아까 전에 이제 팟캐스트 준비하면서 동영상 몇 개 찾아봤는데 본인이 원하는 그 게임 모델이 염기훈 감독이 추구했던 거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주도하는 축구. 볼 빨리 되찾고 빨리 밀어붙이고 뭐 이런 점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공격할 수 있는 축구. 이분이 그 U17 월드컵에서 3전 전패당하면서도 이제 부상 선수가 워낙 많았었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8명의 선수를 바꿔서 나가야 되는 대회여서 어려웠다고 하는데 우리가 승점을 위해서는 라인과 공간에 대한 그 관리를 잘 하고 그렇게 해서 승점을 따낼 수 있는 방법은 있었지만 우리는 준비해왔던 거 그대로 해보고 싶었다. 우리 언제까지 그런 축구 해야 되냐. 난 이런 철학을 갖고 계셨고 그런 철학으로 대회에 임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뭐 결론적으로는 3전 전패했지만 약간 공격적인 지향의 감독님이신 것 같고 설경 감독님은 뭐 워낙 잘 아실 거고요, 팬분들. 그리고 정경준 감독님은 워낙 수비 조직을 잘 만드는 감독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업로드되는 시점에서는 발표가 나 있을 거예요. 누가 되시든지 투명한 프로세스 위에서 선임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고 선수단 장악에도 또 유하게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또한 또 좋은 전술이 나와야 될 거고요. 지금 부디 위기에 빠져 있는 우리 수원 삼성을 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감독 선임에 대한 예상까지 저희가 다뤄봤고요. 오늘은 뭐 거의 부정적인 이슈로만 팟캐스트를 가득 채웠던 것 같습니다. 2주 만에 돌아오는 팟캐스트인데도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요. 작년과 다를 줄 알았던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지만 축구공은 계속 굴러갑니다. 우리 인생도 계속되고요. 곧 부산 원정을 치러야 하는데 많은 분들 또 가신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대규모의 원정 팬들이 부산을 찾아가신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오늘 패널 분들께서 우리 수원 팬분들 위로와 힘이 되는 이야기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퀴즈에서 요즘 가장 핫한 스님, 유진 스님 윤성호 씨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이 저희에게도 눈부신 미래가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부터 힘내겠습니다. 다 함께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그래서 브라이언 님도 메시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울고 웃던 기억이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힘들 걸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열받는 일이 많은데 기대한 것보다 더 안 좋은 시작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감독이 바뀌게 되고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암흑기에서 탈출하고 수원은 항상 위기에 강했었다라는 걸 다시금 증명해서 우리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길 바라며 수원이 반등해서 1등으로 다이렉트 승격을 이뤄내고 이런 힘든 시기를 지금 팬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거, 혼자 걷고 있지 않다는 걸 선수들도 새로운 감독님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선수들과 감독님한테 부탁을 드리자면 승격이라는 큰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선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저희 승격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어서 강효님께서도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진지한 말 적어 왔었는데 두 분이 하셔도 되는데 진지한 말을 하니까 저까지 하는 것보다 저는 좀 가볍게 오늘 일하다가 뭐 라디오에서 개구리 왕눈이 그 노래를 들었어요. 근데 그 노래가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울리셨군요. 네, 그 후렴구가 울지 말고 일어나 빰빠밤 나사나수 불러라 빰빠밤 나의 사랑 나의 수원 삘릴릴리 그렇게 들으신 거구나. 나의 수원 삘릴릴리 우만동 빅버드의 웃음꽃 핀다 혼자 이렇게 따라 부르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결국에는 이제 남는 건 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취적인 자세로 계속 목소리 모아서 소리 내다 보면 결국 수원은 제자리를 되찾을 거라 생각합니다.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나 좋은 말씀들 패널 분들께서 잘 전달해 주신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강등되던 시즌에도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그야말로 함께 싸운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뭔가 마음이 다 지친다는, 또 힘들다는 좀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팀이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니까 팬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으로 나뉘고 다투고 불편한 의견들이 많아지면서 사실상 올해도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골다방 채널 이거 왜 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작년에 그 힘들었던 시즌에 단합했던 모습이 그립기도 합니다. 계속되는 위기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만 빅버드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구장 가든지 청백적 우산으로 도배하며 너무나 아름다운 푸른 유니폼을 입고 수원을 함께 외치는 일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진심으로 같은 팀을 응원하고 지금도 지지를 보내고 계신 분들 하나하나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조금 더 동료들에게 힘을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존중해 주신다면 반드시 어려운 난간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이 팀이 다른 팀 팬덤과 다른 점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지금 7번이 아니라 100번도 더 넘어진 것 같은데 101번째라도 다시 일어납시다. 여러분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워지는 계절입니다. 경기장 가실 때 물 꼭 챙겨 다니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부디 희망찬 소식을 전해드리길 바라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패널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밤도 골다방 크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모스.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만나요. 만동 빅버드의 웃음꽃 웃음꽃 핀다. 핀다. 예. 노렸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